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 로열스에서 국제 스카우트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그 프로 선수들을 이제 보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 하고 있고요. 03학번 스칸디나비아과 출신입니다. 스카우트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사실 뭐 야구 선수도 하고 싶었었어요. 야구 선수도 하고 싶었었는데 뭐 신체 조건도 잘 안 따라줬고, 뭐 운동신경이 뭐 엄청나게 좋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예, 그 길은 이제 접었고, 그래도 이제 야구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일도 하고 이러다가, 어렸을 때 그런 야구 쪽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다시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람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어요. 야구도 처음에 야구에 처음 이제 입문하게 된 것도 경기를 보고 입문한 게 아니라 가이드북 보고 입문을 했어요. 가이드북에 선수들 이제 뭐 정보 같은 거, 선수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그거 보고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심지어 뭐 군대도 인사 업무 맡았었고, 지금 계속 뭐 사람 관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와서 이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스카우트라는 일이 야구에서 하는 일이고 사람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인은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일을 한다는 거. 예, 아무래도 특히 이제 남자들이라면 스포츠에서 다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로망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선수들도 직접 볼 수 있고, 맨날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니면 뉴스에서 봤던 이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뭐 논의도 하고 직접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야구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매력이란 매력이죠. 또 본인이 만일 뭐 역말살이 꼈다 그러면은 여행 많이 다닌다는 거,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굉장히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예.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경기가 뭐 맨날 메이저리그 경기를 본다거나 뭐 1군 경기 보면은 좋겠죠. 재밌고 다들 잘 뛰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봐야 되는 경기들은 아마추어 경기가, 그쵸, 뭐 선수들을 막 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기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경기들을 하루에 뭐 3경기 4경기씩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대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죠. 뭐 예를 들어 경기 봤는데 한 경기에서 막 볼넷 뭐 몇십 개씩 막 나오고 이러면은, 예, 본인도 모르게 막 좀 지치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날씨 영향 많이 받는다는 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항상 저희는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견뎌야죠. 많이 피부 관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많이 타기도 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비 오고 눈 오고 덥고 춥고 정도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이제 스카우트 하신 분들은 뭐 모래폭풍이랑 맞서야 되기도 하고,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뭐 저기 호주 쪽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은 막 기온이 막 40 몇 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고, 일교차가 막 우리는 한 10도 차만 나도 일교차 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20도씩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역마살이 안 꼈다면 그쵸, 여행하는 게 조금 그것도 힘든 일이라면 힘들 수 있고, 그쵸, 그런 힘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위치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뭐 선수 영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프런트에 계신 높은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 업무는 선수들을 찾아오는 게, 그러니까 찾고 보고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저희 업무고, 그래도 뭐 저희가 뭐 결정하는데 좀 어려운 게 있었다면은 아마 그러니까 그냥 현지에 있는 스카우트 위치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하는 게, 이제 먼데 선수를 봐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결정이 어렵죠. 어떨 때는 갔는데 그냥 역 찍고 경기 취소된 거 알고 역 찍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이제 투수 누가 등판하느냐, 타자가 누가 이제 출전하느냐, 그거에 대한 예측도 해서 가야죠. 특히 이제 위에 뭐 크로스 체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번 더 선수를 이제 한 번 더 보고 점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사에서 올 때 그 압박감은 더 심해져요. 같이 데려갔는데 안 등판했다. 조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결정하는 게 좀 어렵죠, 저희 위치에서는. 영상보다는 뭔가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쵸. 아무래도 그 동작 하나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가야 이제 그런 동작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는 TV 화면에서 이제 뭐 안 잡히는 경우들이, 안 잡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죠. 아무래도 거의 투수와 타자의 대결 위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이제 뭐 외야수나 내야수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준비 자세를 어떻게 갖추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 않는다면 이제 놓칠 수 있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스카우트 되기 전에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제가 목동 야구장에 계속 갔어요. 가서 고등학교 야구 보고, 그 현장에 이제 오시는 다른 이제 스카우트 분들이랑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카우트들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고, 뭐 어디에 앉아 계시고, 또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스카우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뭐 일단 야구는 기본적으로 뭐 아셔야 되고, 아니면 뭐 그 해당 스포츠, 꼭 야구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다른 스카우트도 많이 있으니까 그 해당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건 뭐 일단 기본이고, 그다음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현장으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자꾸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 업무가 어떤 것이다 이런 거를 배우고, 만일 그 길이 아니라면 그걸 통해서 얼른 가지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현장으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아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팬심을 좀 버려야 돼요. 팬심을 버리고 이게 그냥 일반 팬으로서 아니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야구랑 업무로 아는 야구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선수 출신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깰 수 없는 장점, 그러니까 깰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내세울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언어가 된다는 거, 언어가 된다는 거랑 이제 추진력, 제가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편견이 없는 거. 아무래도 저는 뛰질 않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냥 다 똑같이 본다고 해야 되나요? 본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다 좀 그런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좀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야구라는 스포츠가 좀 폐쇄적인 면이 있고 그 폐쇄적인 면이 왜 생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스포츠 자체가 좀 배우기 힘들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룰도 굉장히 복잡하고 연말을 해야 되는 그런 스킬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출신들이 이제 비선수 출신들의 이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역으로 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선수 출신들이 만일 야구 선수가 안 됐을 경우 이제 프로로 진출을 안 했을 때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창구들도 많이 부족해서 좀 그런 폐쇄성이 더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선돼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스카우트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좀 사람들이 좀 널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끔 스카우트다 그러면은 에이전트하고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구기 종목이나 단체 종목에서 선수들이 이제 프로 팀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에이전트도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스카우트들이 그 선수를 보고 봐야 이제 그 선수가 알려지는 거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 대회라든가 그런 큰 대회를 하면 홍보 쪽에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은 이제 뭐 따로 뭐 패스도 받고 출입증도 받고 뭐 자유롭게 가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스카우트들한테도 좀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입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쵸. 한번 그런 큰 대회가 있을 때 그 출입증 때문에 참 많이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가서 선수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선수들은 그래도 스카우트가 있어야 또 알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글쎄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계속 노출시킨다던가 그런 노력은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도 축구가 아무래도 많이 이제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그쪽 문화에 대해서 잘 이제 사전 조사를 좀 잘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을 이제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역할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스카우트들 역할.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어디 독일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태국 이런 데서 선수를 한 명 발굴을 해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큰 그런 마케팅 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그쪽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스카우트들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실질적인 약간 단축할 수는 있겠죠. 지금 나오는 무슨 시간 제한이나 이런 고의사고 그냥 수신호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그 경기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뭐랄까 지금 경기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7이닝으로 단축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야구의 그런 본질이라든가 야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의 발달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경기 페이스가 막 빠른 NBA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야구를 봤지만 NBA 경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차분하게 조금 더 페이스가 차분한 거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NBA 경기 보면은 조금 정신 없다 이런 느낌도 살짝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더 야구만이 갖고 있는 뭔가 가족끼리 와가지고 아니면 친구끼리 와서 같이 담소를 즐기면서 보고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고의사고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의사고가 주는 그런 긴장감, 예를 들어 4번 타자가 딱 나왔는데 고의사고를 내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야유를 막 퍼붓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저 타자가 굉장히 대단한 타자구나,
그 공 4개 던질 때 그 긴장감이 또 있고 그 다음 타자가 또 강타자면은 또 거기에 그 긴장감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야구도 약간 축구 평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예, 위에서 그냥 아예 룰을 좀 꽉 잡고 예,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일단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런 국제 교류 이런 거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뭐 선수들도 이제 해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허브 역할, 예를 들어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던가 뭐 남아시아라던가 뭐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기량을 내고 이런 분위기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 리그도 많이 광역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인접 국가들이랑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거대 리그, 이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거대 리그로 나가야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못하고 선진국들도 이렇다, 선진국들도 못하고 있다.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우리 그냥 이대로 안주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러니까 선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도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선진국도 이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오히려 그런 선진국들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단기 목표라고 하면 좋은 선수를 계약하는 거, 예, 좋은 선수 계약하는 게 이제 단기 목표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는 거, 그런 게 목표겠죠. 예,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들 해요. 많이 스카우트들의 꿈은 단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쵸, 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거를 누구나 꿈꾸죠. 예. 일단은 가본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몇 이닝이냐면 지금 제가 원정팀이고, 지금 2회 초에 그 1회 말에 8점 내줬어요. 자책은 한 5점. 그래서 지금 계속 따라잡아야 돼요.